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던 미국 증시가 이제 월요일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이런 큰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마가 주식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 4개 기업이 모두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경이로운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이 중국 증시가 급등했을 때는 이 투자 심리가 호조 양상을 보였다는 점과요. 또 한 가지가 몇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는 점이었었는데 ISM 서비스업 지표가 50에서 57로 크게 뛰어올랐을 뿐만 아니라 2달 연속 고용 추세 지수가 좋아진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중국 증시의 급등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잠시 외신에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말 기분 좋은 한 주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클로징 벨 나올 시간입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 마감 동향 전해주시면요. 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중국 증시가 기록적인 강세를 나타낸 것에 힘을 얻은 모습이었는데요.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0 선을 돌파했고요. 넷플릭스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날 전장 대비 5.7% 넘게 폭등해 201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 2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훈풍이 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경제지표 개선 등이 더해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여러 관영 언론에서도 경제를 낙관하는 기사를 쏟아낸 점도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양호한 경제지표도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워줬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 추세 지수가 49.0으로 2달 연속 반등에 나섰고요. 6월 서비스 PMI 역시 57.2를 기록해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또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코로나19 내내 신중한 견해를 표하다가 처음으로 대형 투자에 나선 점도 주가 상승세를 지지해줬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부문을 총 100억 달러가량에 사들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1,15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미국의 경우 300만 명에 근접한 289만 명이 넘는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23개 주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따라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회복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여기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날 유지해가는데요. 1.78% 올라 26,28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볼까요? 이날 대형 기술주들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기록했죠. 2% 넘게 올라서 1,43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6% 가까이 올라 3,179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역시나 다우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0.3% 정도 올라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1,800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제 금값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경제 지표가 호조 양상을 보인 것을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있지만 여전히 금값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금값의 경우에는 선물 시장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죠. 0.28%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1,795.1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800달러까지 약 5달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짝 다가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 금값은 어제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그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원유 공급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거기에다가 오늘 발표됐었던 ISM 서비스업 지표가 기대 심리를 좀 부풀어 올리면서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유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나자 유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0달러 선에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40.6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실 0.7%를 오늘 하루 동안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ISM 서비스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자 이 경제지표 호조 덕분에 10년물 국채금리도 0.7%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것도 유가와 비슷하게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상승폭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폭 상승하면서 0.68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다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0.4% 하락하면서 96.77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조업 회귀 등의 여러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에 나가 있는 제조업 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한 달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40년간 한 것보다는 더 많은 수준의 여러 행정명령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부터 하나둘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행동하지 않을 때 이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실제로 업무가 진척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제조업 외에도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처방력 가격에 대한 여러 의제들이 살펴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범위로 나오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의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지난 5월엔 중국과의 절연을 거론하면서 제조업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주장을 했고요. 경제 재개의 속도를 내면서부터는 제조업 생산 기지를 본국, 즉 미국으로 회귀하라는 리쇼어링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은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국 증시가 거의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CNBC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연준이 있다면 중국에겐 관영 매체가 있다면서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외치는데 시장은 시장에 올라타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 제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인민들에게 계속해서 주식을 사라고 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사라
사라고 외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중국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영 매체를 이용해왔던 역사는 지금까지도 꽤 길다고 평가했습니다. 2015년에도 정확히 똑같은 매트가 나왔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중국 증시가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급등했던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는 그러면서도 항상 그 끝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금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이 오를 것이고 그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뛰어들기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비해서 언더퍼폼했다면서 중국도 2007년 고점 대비 여전히 50%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지금은 아시아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보다 바이러스 통제를 잘하는 아시아가 그동안 못 따라잡은 미국 증시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15년에 중국 증시가 2,000에서 5,000까지 거의 1년 만에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기억을 다들 갖고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아직도 상처를 입고 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의 격언처럼 중국 당국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외치는데 함께 올라타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월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버의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우버에서 26억 5천만 달러의 이 음식 배달 스타트업이죠.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죠. 우버가 음식 배달 스타트업 포스트메이트를 2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음식 배달업 4위를 차지하고 있던 포스트메이트를 업어서 이제 업계 2위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시장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현지 시간 6일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졌는데 우버 측에서는 포스트메이트의 주식 전량 all-stock 딜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사의 음식 배달 사업인 우버이츠와 동시에 포스트메이트 앱도 함께 운영을 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엔드, 즉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하는 이 드라이버, 직원, 배달 직원을 양사가 같이 쓴다든지 일부의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자 차량 호출 서비스가 어려움에 직면을 했는데요. 여기에 우버도 역시나 지난 5월에 1분기에만 29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인력의 14%를 해고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우버이츠의 매출만큼은 53% 증가를 했었습니다. 당초 그룹허브 인수를 추진했던 우버, 그리고 7월에 기업 공모와 우버 측의 제안을 저울 지난 포스트메이트가 함께 결합을 하면서 이 시장 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는 바야흐로 이 전기차의 전성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날아오르고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이날 급등했던 몇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이런 게 꼽히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를 가장 좋지 못하게 베어라고 보고 있었던, 가장 좋지 못하게 보고 있었던 글로벌 IB조차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잡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주인공이 바로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그 월가에서 집계하고 있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7.3% 올려잡으면서 목표 주가를 295달러로 올려잡았는데 사실 이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현재 주가가 1,370달러가 넘어섰는데 JP모건에서는 여전히 목표 주가를 295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상향한 게 이 정도라는 거죠. 여전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80%가량 낮은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테슬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전기차의 질주는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오라고 하는 그 전기차 업체,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이 니오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오늘도 22%나 급등을 했는데요. 니오는 지난주에 6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9%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 주가가 크게 오른 겁니다. 또 디지타임즈에서도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면서 생산 캐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업체들의 전성시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